이과 성향의 판단 기준은요, 수학적 논리의 빠른 이해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문과, 이과 구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요, 항상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 고민은 바로 우리 아이 이과에 가도 될까요? 입니다. 실은 그 이과 성향이 매우 분명하거나 매우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를 하는데, 중간에 약간 애매하다라고 생각할 때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과인지 문과인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과 선택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결론적으로 이과를 매우 많이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과 선택 시 진로의 폭이 넓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과고요. 그리고 공대로 가더라도 개발자 등의 포지션을 얻게 되면 취직과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과와 문과의 수학 장벽이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문과에서는요, 지수로그 함수와 삼각 함수를 배우지 않아도 됐는데요, 이번에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이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즉 문과 수학을 함에 있어서 난이도가 더 올라갔고요. 반대로 이과에서는 학생들을 제일 어렵게 했던 게 기하와 벡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이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제일 어려운 것은 선택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과와 문과 사이의 수학의 장벽이 예전에는 2배 차이가 났다면 지금은 1.5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문과에 있는 학생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이과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과 선택의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과 선택을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학적 논리의 빠른 이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과는 기본적으로 공대 베이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은 수학을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과를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문과 직종의 직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과 출신들이 유리한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흔히 MBB라고 하는데요, 전략 컨설팅의 3대 회사가 있거든요. 맥킨지, BCG, 베인앤컴퍼니 이런 데가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이과 전공의 학생들이 입사하게 되면 그 논리 전개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환영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수학적 논리의 빠른 이해를 우리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학으로 좀 내려서 판단을 하면요, 첫 번째로 이 빠른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수학 공식을 외우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을 배우고 심화를 배우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당연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같은 과정을 배울 때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에 비해 그 소화를 하는 시간이 만약에 4, 5배가 걸린다 라고 생각하면 이 이과 성향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암기력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이게 더 빨리 외운다 아니다의 느낌보다는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그 문제가 어떤 말인지 알고 외웁니다. 우리가 문제가 매우 어려우면 그 풀이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 그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외우는데요, 문과 성향의 친구들은 그 문제의 풀이 자체를 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영어 단어를 외우는 것처럼요. 이런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제가 적었던 풀이를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 말뜻을 다시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라고는 아는데 그 외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 외심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 학생이 만들어낸 풀이가 진짜 알고 만든 건지 아니고 만든 건지를 어렴풋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렴풋하지만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강조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풀이 자체를 그대로 외우려는 학생이 있다면 그러면 성향을 판단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과 성향의 친구들은요,
정답지와 다른 풀이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답지는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차근차근 하는데요. 수학적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1, 3, 5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을 본다면 해답지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학생에게 어떻게 풀었는지를 물어보고 그 풀이가 제 논리적인 이해와 일치한다면 그 문제는 맞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과 성향이 있는 친구들은 정답지가 주어진 길 말고 자기만의 길을 가려는 성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과 성향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3개. 첫 번째, 공식의 이해와 암기. 두 번째, 수학 문제풀이의 암기. 세 번째, 정답지와 같은 풀이를 제공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이것은 일반적이고 중간적인 학습 과정을 보고 판단하는 것일 뿐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못하다가 나중에 잘했던 학생도 있고요. 반대로 처음에 되게 잘하다가 나중에 못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교과 과정에서는 경시대회 수준의 높은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과 성향이 아니면 수학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 과정을 따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이과 성향이라는 기준이 가장 애매한 분야가 의학 계열입니다. 많은 학부모님께서 우리 자녀가 의학 계열로 가고 싶기 때문에 이과를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막상 그 공부를 열어보면 문과 성향의 암기력이 그 공부의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빠르고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학생이 수능을 볼 때 자체는 이과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을 할 수 있지만 막상 의대를 들어가서는 훨씬 더 큰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은 어느 성향이 더 우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아이가 어느 성향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약점을 보완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성향은 파악하되 수학은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라는 게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뭐 수학 선생님이 내는 결론인데 다른 걸 원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성향 판단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